네, 안녕하세요. 아이레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평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평발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평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치가 낮은 것이 아니고 거골, 주상골, 종골에서의 관절 자체의 문제다. 관절이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된 것이고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된 것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행기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행기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람은 걸을 때 이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그 다음 발 전체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쑥 걸어나가게 되는데요. 평발, 즉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회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발의 경우에는 우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 전체가 닿는 과정에서 이 회내가 일어날 때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행 기전상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추진할 때는 이 발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어야, 발이 견고해야 우리가 근육들이 힘을 많이 쓰지 않고 편안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기전에도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이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중족골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첫 번째 중족골이 하이퍼모바일, 과운동성을 갖게 됨으로써 오히려 첫 번째 중족골과 엄지발가락 사이의 이 관절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기능적 무지 제한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적 무지 제한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체중이 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지발가락을 올리면 잘 올라가는데,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엄지발가락을 누가 올려도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무주해반. 여러분들 무주해반 많이 아시죠? 무주해반이라는 것은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해반은 굉장히 다양한 역학적인 원인이 같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발의 과도한 회내입니다.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지발가락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엄지발가락 관절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무주해반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족골 통증입니다. 중족골이라는 것은 발가락보다 조금 더 이 근위부에 있는 이 뼈들을 말하는데요. 과도한 회내가 일어난다는 것은 걸을 때 요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요렇게 과도한 회내가 일어나면은 이 중족골들이 과도하게 외전이 됩니다. 과도하게 외전이 이렇게 되면서 중족골들의 이 전단력, 쉬어링 포스라는 것이 이제 가해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 중족골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과도하게 이 중족골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중족골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자꾸 마찰이 되고 압박이 되면서 지간신경종 또는 지간신경염 등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추상족지증이라는 것인데요. 발가락이 이렇게 꺾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발에서 과도한 회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발이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난다는 뜻은 발이 불안정하다는 뜻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행 중에 발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발가락에 힘을 줘서 불안정한 발바닥을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힘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추상족지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발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발가락들을 갈고리 모양으로 땅바닥에 이렇게 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족저근막염인데요. 족저근막염에도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과도한 회내입니다. 발이 과도한 회내가 일어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족저근막이 많이 스트레칭 되겠죠. 이렇게 스트레칭 되면서 계속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곱 번째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종아리 뒤쪽에서부터 종아리 옆쪽으로 내려오는 후경골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주상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발목이 삔 이후에, 부상당한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발에서 과도한 회내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회내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 후경골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의 과도한 회내를 막아주게 되면은 발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7가지는 발이나 발목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무릎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8번째,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발에서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골, 정강이뼈도 과도하게 안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릎은 과도하게 굽혀지고 대퇴골도 과도하게 내회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무릎에는 과도한 내회전력 그리고 과도한 외반력 등이 가해질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지 근육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하지의 정렬이 틀어지고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가 아니더라도 평발 환자분들, 발이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은 다리의 피로감입니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성장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 1시간 걸어다니면 다리가 빨리 아프고 피곤해진다. 와 같은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이 보행 기전에서 추진기, 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고 딛고 쭉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 시기는 정상적으로 발에 회외가 일어나면서 발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근육들이 힘을 편하게 쓰면서 쭉 치고 나가야 합니다. 쭉 치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발에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보행 추진기에도 발에 회외가 일어나지 않고 회내가 일어난 채로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힘을 써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피로감을 빨리 느끼시게 되고 통증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발이 과도하게 회내가 일어날 때 이것을 늦춰주고 막아주는 근육들이 후경골근과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인데요. 그 근육들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보행 기전 내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근육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피로감을 빨리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발에 회내가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8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엄지발가락 문제라든지 첫 번째 중족골 문제라든지 중족골 통증이라든지 질환신경증이라든지 추상족지증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발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무릎 통증들이 모두가 다 평발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발이 있다면 그리고 발에 과도한 회내가 일어난다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이고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8가지 문제가 평발로 인한 경우에는 발보조기 Functional Foot Orthosis라는 기능적 발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호전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페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